안녕하세요. 3ds Max 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ds Max는 3차원의 공간에서 물체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을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상으로 직접 출력할 수도 있는 종합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에서도 있다시피 3D라는 뜻은 3디멘션, 3차원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3차원 툴에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실 테니까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3차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최초의 점이라고 하죠. 공간상에 한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은 그냥 공간상의 위치 정도만 나타낼 수 있는 그 외에 뭐 크기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건 없는 말 그대로 하나의 점이 되겠죠. 자, 이 상태를 차원으로 표현하자면 0차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계속 연속해서 쭉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선이 되겠죠. 이 선의 상태를 우리는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선의 상태는 뭐 선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선의 길이 정도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원에서는 만들어진 선의 방향이라든가 길이 이외에는 뭐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1차원의 선이 공간상에 두 개가 쓰이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차원과 또 하나의 차원이 만나서 보시다시피 여기 또 다른 차원에도 방향과 길이 정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이 만나서 만드는 공간을 우리는 2차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2차원은 이런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이러한 평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2차원 평면에서 여지껏 뭐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판이라든가 포토샵 같은 데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1차원 두 개가 만나서 만드는 평면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러한 곡선도 그릴 수 있을 거고 평면상에서 또 입체 비슷한 형태를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평면상에 그린 것이죠. 이러한 평면상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1차원의 축을 하나 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판도 역시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X와 Y를 내가 보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하게 본 뷰에서 표현을 하자면 이러한 정도의 축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축인 상태가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축이 많아지니까 이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가로선을,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눈앞으로 쭉 뻗어 있는 또 하나의 축을 Z축.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축이 3개인, 그러니까 차원이 3개인 3차원이 됐기 때문에 부피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원일 때는 이러한 평면밖에 만들지 못했다면 3차원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X와 Y가 만드는 평면, 그리고 Z와 Y가 만드는 평면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Z와 Y가 만나는 이러한 평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X와 Z가 만나는 이러한 평면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평면 공간을 입체적으로 나타내 보자면 이러한 공간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3차원, 3디멘션, 3차원이라고 합니다. X는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생활하는 이 공간이 3차원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3차원 공간에다가 물체를 만들 수 있고 그 물체를 애니메이션하거나 그림이나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배웠던 3차원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맥스의 기본 인터페이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맥스는 기본적으로 어느 툴이나 갖고 있는 메뉴바라고 하죠. 이 메뉴바를 맥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의 기능 중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아이콘 형식으로 모아놓은 그런 툴바라고 하죠. 이런 툴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커맨드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커맨드 패널. 어떻게 보면 맥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커맨드 패널에서는 물체를 만들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축 설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맥스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도구 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 화면 가운데 있는 뷰포트가 있습니다. 이 뷰포트는 보시다시피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탑뷰, 그 다음에 프론트 뷰, 그 다음에 레프트 뷰, 아까 3차원 입체 공간을 표현했었는데 그 3차원 입체를 볼 수 있는 입체 공간인 퍼스펙티브 뷰, 이렇게 4개의 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탑뷰. 탑뷰는 정확히, 그러니까 3D 공간상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원근 없이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모습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간상에다가 제가 박스를 만들었다 고 한다면 이 박스를 정확하게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뷰는 반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는 역시 만든 물체를 정확하게 원근 없이 앞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는 리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도 마찬가지겠죠. 자,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를 또 정확하게 원근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왼쪽에서 쭉 봤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비포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퍼스펙티브 뷰는 말 그대로 3차원 공간의 입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뷰는 원근이 없기 때문에 2D 뷰처럼 사용이 되고 퍼스펙티브 뷰만 3차원 입체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뷰포트에 항상 보면 이렇게 텍스트로 탑 뷰, 그 다음에 프론트 뷰 이렇게 적혀 있죠. 레프트 뷰. 이 부분은 꼭 눌러보면 우리가 지금 뷰포트가 4개밖에 되지 않아서 4가지만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같은 입체 뷰지만 원근이 없는 오서그래픽 뷰라는 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체를 밑에서 정확하게 원근 없이 볼 수 있는 바튼 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체를 정확하게 원근 없이 뒤에서 볼 수 있는 백뷰 그 다음에 아까 레프트 뷰와 반대쪽에서 보는 오른쪽에서 원근 없이 정확하게 보는 라이트 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각각 단축키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론트 뷰를 선택했다고 치고 이 프론트 뷰에서 뷰포트를 탑뷰나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이런 걸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면 키보드에 각각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프론트 뷰로 되어 있지만 자, 여기서 단축키 P를 누르게 되면 이 퍼스펙티브 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을 누르면 레프트 뷰, 지금 이 뷰가 되겠죠. 그리고 탑, T, 키보드의 T를 누르게 되면 이 탑뷰로 이 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각각 그러니까 여기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뷰는 단축키가 없는 뷰고 여기 대문자로 이렇게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 뷰는 굳이 명령으로 안 들어가도 뷰포트 상에서 키보드 단축키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뷰포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뷰포트를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뷰포트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일단 프론트 뷰로 이렇게 바꾸는 이 뷰포트를 제가 뷰포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뷰포트를 돌려보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가 되겠죠. 이 물체를 돌려볼 수 있거나 아니면 확대 축소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그리고 화면을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의 내비게이션은 여기 우측 하단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은
이 명령들을 클릭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뷰포트를 운영을 하세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키보드에서는 컨트롤과 알트 그리고 자, 마우스에 보시면 버튼이 3개 있죠. 그러니까 왼쪽부터 M1 버튼이라고 하는데 마우스 왼쪽 버튼 그리고 중간에 있는 휠이죠. 이 휠이 굴리는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누르면 마우스 키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우측 라이트 클릭이라고 라이트 M3 버튼이라고 하죠. 이렇게 3개의 버튼을 가지고 3개의 버튼 중에 뷰포트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버튼은 가운데 그러니까 휠을 굴리는 용도가 아닌 클릭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휠 버튼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키보드에서는 컨트롤과 알트, 마우스에서는 M2 버튼, 휠 버튼이 되겠죠. 먼저 휠 버튼을 그냥 휠 버튼 상태로 클릭을 해서 상하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뷰가 이동을 하죠. 이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거를 펜이라고 하는데 마우스의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의 회전은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신 다음에 역시 마우스의 M2 버튼, 휠 버튼을 누르고 뷰포트를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뷰포트가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뷰포트를 회전을 해서 회전을 하는 기능을 오빗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과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역시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M2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마우스를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확대 축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줌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마우스는 무조건 M2 버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키보드에서 마우스의 M2 버튼만 누르고 자, 움직이면 무브 펜 기능이죠.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역시 M2 버튼을 누르고 회전시키면 오빗 뷰포트의 회전 그 다음 컨트롤과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M2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줌인, 줌아웃 가까이 당기는 거를 줌인이라고 하죠. 멀리 보는 거를 줌아웃 세 개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올려도 줌인, 줌아웃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키보드의 키와 마우스 버튼을 조합으로 하는 이 줌인, 줌아웃과 다른 점이 있다면 휠 버튼을 한번 굴릴 때마다 특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확대했을 때와 이만큼 확대했을 때 중간 값을 휠 버튼을 굴려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밀하게 줌인, 줌아웃을 할 때는 아까 가르쳐드린 컨트롤과 Alt를 누른 상태에서 M2 버튼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셔야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줌을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계속 다루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들어와서 보자면 지금 보시는 돋보기처럼 생긴 이 버튼이 아까 했던 줌인, 줌아웃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돋보기와 파란색의 그 창이 보이는데 이 창이 4개의 뷰포트를 의미하는 창인데 이걸 누르고 줌인, 줌아웃을 해보면
내가 선택한 작업하고 있는 이 창만 줌인 줌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개의 창이 동시에 다 줌인 줌아웃이 되는 기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줌 익스텐드 셀렉트라는 기능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혹은 장면에 오브젝트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졌다고 하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줌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만 내가 선택한 뷰포트에 꽉 차게 보이는 기능.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만든 그러니까 장면 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이 뷰포트에 꽉 차게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줌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창에 꽉 차게, 대신 4개의 뷰가 동시에 꽉 차게 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동시에 4개의 뷰의 오브젝트가 꽉 차게 돼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생긴 펜뷰라고 풍선글이 뜨죠. 펜뷰를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마우스의 M2 버튼만 가지고 작동시켰던 그 기능이죠. 자, 화면을 좌우 상하 이동시킬 수 있는 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빗. 자, 이 기능이 아까 제가 Alt를 누르고 마우스의 M2 버튼으로 회전시켰던 그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뷰포트를 회전시킬 수 있죠. 그리고 뭐 몇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터에서 보시면 이렇게 원이 있고 박스가 4개 보이는데, 각각의 박스는 보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돌리면 위아래로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2개 있는 거는 뷰포트를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만 돌릴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우스의 우측 버튼,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을 빈 공간에서 클릭해서 해제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키보드의 ESC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하나 더,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로 나눠진 뷰포트, 그러니까 뷰포트가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이 퍼스펙티브 뷰를 화면에 꽉 차게 하나로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선택한 뷰포트를 화면에 꽉 차게 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지금 제가 선택한 뷰가 퍼스펙티브 뷰이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선택한 뷰가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원상 복귀가 되겠죠. 이것도 단축키가 있는데 뷰포트를 먼저 선택하고 단축키는 키보드에 Alt W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lt W를 누르면 원상 복귀. 마찬가지로 버튼을 사용할 때는 한번 누르면 커지고 다시 누르면 원상 복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에 있는 물체를 볼 때 2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물체를 이렇게 외곽선으로만 볼 수 있는 외곽선으로만 보는 와이어 모드입니다.
이 물체는 사각형의 그러니까 박스 형태지만 외곽만 라인으로 그러니까 선으로 표현해서 보자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표면이 온전하게 보이는 쉐이딩 뷰입니다. 쉐이딩 모드 이렇게 보시면 오브젝트의 표면이 다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브젝트의 뒤쪽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사실 쉐이딩으로 보면 이 부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럴 때는 와이어 모드로 해서 뒤에 있는 오브젝트의 뭐 모서리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는 두 가지의 뷰를 보는 방법은 단축키 키보드의 F3번이 되겠습니다. F3번으로 와이어 모드로 갔다가 다시 F3번을 누르면 쉐이딩 모드로 바뀝니다. 모드, 쉐이딩 모드. 와이어와 쉐이딩 모드는 또 여기서도 디폴트 쉐이딩이라는 부분이죠. 디폴트 쉐이딩이라는 부분에서 와이어 뷰와 디폴트 쉐이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F3번 옆에 있는 F4번을 누르게 되면 쉐이딩 상태에서만 쉐이딩 상태에서 와이어를 같이 보는 겹쳐서 같이 보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쉐이딩과 와이어가 같이 보이게 되죠. 역시 F4번도 토글이기 때문에 처음에 F4번 누르면 와이어가 겹쳐서 보이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쉐이딩 모드로만 보이게 됩니다. 물론 뭐 와이어 모드에서는 F4번이 의미가 없겠죠. 반드시 쉐이딩 상태에서만 와이어를 겹쳐 보일 거냐 보이지 않을 거냐를 결정해주는 버튼이 단축키가 F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뷰포트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실제로 이런 3D 공간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맨드 패널을 보시면 6개의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 패널은 첫 번째 탭에서는 보시면 풍선글로 크리에이트라고 적혀 있죠. 자, 첫 번째 탭이 하는 탭에서 탭에 있는 명령들이 하는 역할은 3D 공간에다가 뭐 물체가 됐던 보시면 라이트가 됐던 카메라가 됐던 그런 요소들을 생성해주는 역할들을 담아놓은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 밑에 또 카테고리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게 일반적인 기본 도형이라고 하죠. 3D 물체를 기본 도형인 3D 물체를 만들 수 있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인 선을 그릴 수 있는 그리고 뭐 라이트도 만들 수 있고 뭐 카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물체를 만들어 볼 거니까 첫 번째 지오메트리라고 하죠. 지오메트리 카테고리에 있는 기본 도형을 뷰포트에 그러니까 3D 공간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박스 우리가 일상 보는 육면체의 박스를 말하는데 맥스에서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각 뷰포트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만드는데 만들어지는 순서는 먼저 면의 넓이가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넓이의 높이나 길이 아니면 넓이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부피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 박스를 예를 들자면 자, 맨 먼저
박스의 이 퍼스펙티브 뷰를 보시면 지금 제가 탑뷰에서 만들고 있지만 퍼스펙티브에서도 동시에 같이 보이죠. 박스에 제가 탑뷰에서 만들었으니까 밑면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밑면의 넓이가 정해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클릭을 해제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높이가 생성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이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넓이에다가 높이를 추가해서 붓기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박스를 뭐 저는 지금 탑뷰에서 만들었는데 프론트 뷰에서 만드느냐 레프트 뷰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박스가 만들어지지만 사실 처음 생성되는 면은 방향이 다 틀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탑뷰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 박스의 바닥면이 먼저 만들어진다면 프론트 뷰에서 만들었을 때는 박스의 뒷면,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뒷면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시 다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드래그가 높이의 개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길이의 개념으로 쓰이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하면 레프트 뷰에서 만들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만들게 되면 박스를 여기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의 오른쪽 면이 먼저 넓이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같은 박스를 만들더라도 내가 어느 뷰포트에서 시작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처음 생성되는 면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를 만든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기준 축이라고 하죠. 이 축이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넓이면에 생성이 되는데 이 넓이면에 생성된 축의 위치가 탑에서 만들었을 때와 프론트 뷰에서 만들었을 때, 레프트 뷰에서 만들었을 때 전부 틀리게 되겠죠. 탑에서 만든 박스는 맨 처음 생성된 면이 바닥면이기 때문에 바닥에 박스의 위치의 기준이 되는 이 축이 바닥면에 같이 만들어진 것이고 프론트 뷰에서 만들었던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뒤쪽 면이 되겠죠. 이 뒤쪽 면에 축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뷰에서 만든 이 박스 역시 먼저 오른쪽 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넓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시면 오른쪽 면에 오브젝트의 기준축이 같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축은 상당히 중요한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위치를 바꾼다든가 오브젝트를 회전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오브젝트의 크기를 바꿀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브 때는 위치의 기준, 돌릴 때는 회전의 기준, 크기를 바꿀 때는 크기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부분 도형 몇 개를 더 만들어 본다면 자, 콘은 원뿔을 얘기하겠죠. 콘을 누르고 뷰포트에서 클릭 드래그. 맨 먼저 원뿔의 바닥이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쭉 마우스를 클릭해서 손을 뗀 상태로 마우스를 쭉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원뿔의 높이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원 기둥 상태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보면 윗면에 지름이 결정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름을 없애버리면 원뿔이 되는 거고, 약간 지름을 남겨둔다고 하면 이렇게 뭉툭한 원뿔이 되겠죠. 완전히 줄여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자, 이제 또 움직여도 변화 없죠. 원뿔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퍼스펙티브에서 그렸는데 결국 그 원뿔을 제가 탑뷰에서 그린 거와 똑같은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퍼스펙티브에서 보이는 이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바닥면 그리드가 격자의 위치는 이 탑뷰에서 보는 격자의 위치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면에 그려진 격자. 그래서 뭐 프론트 뷰에서 그려진 격자는 아까 면이 처음에 생성될 때 뒷면부터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뒷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 있는, 똑바로 서 있는 격자가 될 것이고, 레프트 뷰의 바닥에 있는 이 격자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격자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 옵셋이 되면 변화 없죠. 한 번에 클릭 드래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한 번에 클릭 드래그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양도 있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밑면을 만들고 우드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원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클릭 드래그를 하면 밑면이 만들어지고, 또 드래그를 하면 높이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 번 클릭을 해서 위아래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윗면에 지름이 또 결정되는, 몇 번의 클릭 드래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몇 번의 클릭 드래그를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나머지 기본 도형들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를 다 만드신 이후에는 아직 이 스페어 버튼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공간에다가 계속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스피어가 계속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스피어를 그만 만들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스피어 명령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마우스, 그러니까 뷰포트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여러 개 생성을 해봤으니까 생성된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명령도 알아야겠죠. 삭제하는 명령은 간단합니다. 자, 오브젝트를 처음에 삭제할 오브젝트를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생성된 오브젝트가 삭제됩니다.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삭제.